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 분해, 그중에서 양적인 관계,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산화환원 평형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테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화학 전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기 분해예요. 화학 전지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화학의 물질로 나는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생성할 수 있니? 그 양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전기 분해에서도 그냥 전기 에너지 줘서 해당되는 물질 얻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공급하면 얼마만큼의 물질이 얻어지는지, 그건 굉장히 화학 공정에서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양적인 관계,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흘려주면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 분해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맥락, 원리가 바로 뭐였었냐면, 화학 전지와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 분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렇죠, 나는 전기 에너지를 주어서 화학의 물질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의 패턴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각각의 물질을 얻어냄에 있어서 그 물질은 전해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각각의 성분 물질로 혹은 다른 물질로 나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거쳐서 물질로 얻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맥락에서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플러스 극에서는요, 무슨 반응? 그렇죠,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저각할게요 라고 해서 달려가는 아이는 음이온. 이 음이온이다 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를 내놓으면서 호돈수 물질의 상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극은 무슨 반응? 그렇죠, 환원 반응.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누구? 해당되는 양이온이 달려가서 그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 진행되어서 해당되는 그 물질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커스가 뭐냐 하면요, 전기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공급해줘서 각 물질을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흘려주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각각의 나타나는 물질이 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줄 건가요? 그 표현은 내가 전자를 얼마만큼 흐르게 할 건가요? 흐르게 해주는, 반응에 참여시키는 전자의 몰수가 결정적으로 각 극에서 얻어지는 각 물질의 양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보세요. 전기 분해를 할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각각의 극에서의 물질이 있어. 네. 각 극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생성물의 양, 뭐에 비례할 거야? 당연히 흘려주는 전기 에너지, 당연히 흘려주는 전자의 양, 전자의 몰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것들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그럼 접근을 해야 합니까?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에서 이 전기 분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패러데이 법칙, 전기 분해에서 네,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물질의 양은, 네, 양은 뭐? 그렇죠, 흘려준 전하량, 전기의 양에 비례한다. 전기의 양에 비례한다. 전자의 몰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일정한 전하량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그 물질의 양은 각 물질의 원자량을 뭐로 해준 거? 이온의 전하수로 나눠준 값에 비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와닿나요?
와닿지 않죠? 선생님이 항상 학교 현장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할 때 2번 문장을 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기분해를 해서 내가 얻고자 한다면 흘려주는 당연히 전기에너지에 뭔가 비례해서 양이 결정되겠지. 여기까지 학생들이 다 수용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문장이 나오면 주저앉아요. 자, 일정한 전하량에 의해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무엇? 물질의 양은 각 물질의 원자량을 뭐한 거? 이온의 전하수로 나눈 것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부분 무너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린 전기분해 했으니까요. 잠깐만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분해하는 장면에서 NaCl 수용액도 전기분해 해봤었고 황산구리 질산은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자, 먼저 구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구리는 전자를 이가 이온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가 있어야지만 구리 금속으로 석출이 될 것이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1가의 양이온인지라 하나의 전자를 얻어서 1가 전자 네. 그렇다면 전자가 하나가 들어와서 얘는 뭐가 되나요? 은이라는 금속으로 석출이 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뭐 하자고 했냐면 흘려주는 전자의 양에 비례해서 각 물질이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얘네들 구리라고 하는 아이들 네. 구리라는 아이들을 1몰을 얻고 싶으면 전자를 2몰만큼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은을 1몰만큼 얻고 싶거들랑 전자를 1몰만 해줘도 되어요. 그럼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까요? 구리의 원자량, 은의 원자량 각각을 일정한 전하량, 뭐죠? 일정한 전자의 몰수로 공급. 그러면요, 전자에 흘려주는 양이 같아야만 하죠. 전자 흘려주는 양 같아요? 얼마로? 1몰로. 그럼 봅시다. 얘는 2몰이 있어야지만 1몰이 얻어진다라고 했으니까 1몰이 나오면 그렇죠. 전자 1몰이 흘려주면 나누기 2밖에, 즉 요 양밖에 얻어지지 못해. 반면에 은입니다. 은은 1가예요. 1가. 그래서 전자 1몰을 흘려주면 1몰이 그대로 얻어집니다. 무엇이죠? 일정한 양의, 자, 선생님이랑 저 문장 가봐요. 다시. 일정한 전하량, 전자의 양, 전자 흘려주는 양을 똑같이 맞춰줘요. 네. 똑같이 맞춰줬을 때 생성되는 그 양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2가짜리는 전자가 2배만큼 필요하게 되므로 결국에 얻어지는 양은 2로 나눠주는 값이 되는 것이고, 은처럼 이렇게 1가짜리는 어차피 얘는 1, 전자 1, 1.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얻어지는 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각 원자량을 왜 전하수로 나눠라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아하, 얘는 2몰일 때 1몰이 얻어지니까 그렇고, 얘는 1몰일 때 1몰이 그대로 얻어지니까 일정한 전하량, 일정한 1몰에 해당하는 전자의 흐름이 있었다면 2분의,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내용으로 이 어려운 패러데이 법칙 반가로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전기분의 양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끼리 좀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구리부터 한번 볼까요? 구리. 이들은 자, 전자 2개가 있어야지만 구리 1개가 얻어지죠. 은은요. 은은 전자 하나가 있어야지 은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화학 1부터 강조했던 개수가 있습니다. 뭐였죠? 1개인가요? 2개인가요? 100개인가요? 10,000개인가요? 아니죠. 뭐?
1몰계. 항상 1몰계를 우린 기준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도 이제부터 몰 단위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전자 얼마? 1몰이 가지는 누구? 전하량. 전하량. 그걸 뭐라고 하자? 한번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 해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자, 이건 화학 1에서 했었어요. 화학 1에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건요. 1.6 곱하기 10의 19 제곱 쿨롱이에요 라고 하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전자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1몰계. 1몰계라고 하는 건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과 1몰계를 곱해서 나온 계산기 두드린 값 얼마? 96,500. 자, 96,500 쿨롱이 결국 전자 1몰의 전하량 값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얘들아, 선생님이 전자 1몰에 대한 전하량을 측정해 봤더니 96,500 쿨롱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자, 얘들아, 선생님이 전하량 해봤더니 이거 1패러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귀에 쏙? 그렇죠. 이거 숫자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이거 어차피 알았어. 96,500 쿨롱은 변하지 않는 숫자야. 그럼 우리끼리 약속하자. 뭐라고? 1패러데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자. 1패러데이라 함은 전자 몇 몰? 1몰의 전하량 96,500 쿨롱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 서로 약속해서 표현합시다 라고 하게 됐다는 거. 자, 그럴 때 이제 실제로 그렇다면 전자 1몰의 흐름은 이렇군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런데 나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실험을 했는데요, 선생님. 제가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네, 저는 전류의 색이 보통 암페어로 얘기하죠. 965 암페어를 흘려줬고, 시간은요, 초로 얘기하는데 10초간 흘러줬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전하량은 얼마인가요? 전하량은 전류의 세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하는 전하량은 얼마 나오냐면 9,650 쿨롱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전자 1몰이 96,500 쿨롱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네. 전자 몇 몰? 0.1몰의 전자, 이들의 흐름이군요. 0.1몰에 해당하는 패러데이의 값이군요. 그렇게 전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몰, 전자 1몰이 나타내는 96,500이 1패러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9,650이 나오면 이거는요 0.1패러데이. 전자 몇 몰? 0.1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숫자가 다양하게 나올지라도 해당되는 값 몇 패러데이인지 이 내용에 대한 숫자 전환 정확하게 하시면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두 가지 사항입니다. 두 가지. 자, 1패러데이 기억하세요. 전자 몇 몰? 1몰입니다. 전자 1몰. 자, 몇 쿨롱? 96,500 쿨롱 되셨나요? 자, 전하량, 네. 전하량 Q는요, 쿨롱은요, 네. 자, 전류의 세기 암페어에, 자, 시간, 초, 얘네들을 곱한 값이다. Q는 IT라고 하는 값으로 이 내용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전기분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양적인 관계, 자, 이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거죠. 전기분해했어. 좋아. 내가 원하는 물질을 나는 얻고 싶어. 네. 전자를 1몰만큼 흘려주면 각 성분 물질이 얼마만큼 얻어지니?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 그 생성물의 양을 이만큼 얻고 싶어요. 그럴 때 아무렇게나 넉넉히 공장 돌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특정한 전하량 요만큼을 흘려주겠어 라고 그 값을 세팅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만 낭비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그 양적인 관계 쌤이랑 같이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웠던 대로 하면 돼. 배웠던 대로. 자, NaCl부터 해봅니다. NaCl.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 Cl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달려가는 아이 Na 플러스 쓰셨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자,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그렇죠. 산화 반응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간 나트륨 이온 이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 대신에 누가? 물 분자가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 진행되어서 이렇게 반응식이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전자의 몰수 통일. 자, 전자 2몰, 전자 2몰. 아, 그러니까 이들은 전자가 2몰 흐를 때 Cl2는 1몰, 그 다음 전자가 2몰이 흐를 때 H2가 1몰이군요. 그럼요.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야. 박수.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배웠던 거 써먹기. 자, 전하량이 얼마다? 그렇죠. 몇 패러데이? 1패러데이. 무조건 전 1패러데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전자 몇 몰? 1몰. 몇 몰? 1몰. 봅니다. 전자가 2몰일 때 Cl2 얼마? 1몰 얻어져요. 전자가 몇 몰? 1패러데이 1몰. 그렇다면 Cl2는 얼마가? 그렇죠. 2대 1, 1대 0.5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아하 여기는요 선생님 0.5몰에 Cl2가 얻어져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전자가 2몰일 때 1몰이 얻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전자를 몇 몰? 1몰로 흐르게 하고 싶네요. 저 수소기체 어떻게 하면 되나요? 0.5몰이. 자, 그래서 얘도 0.5몰에 누가 나온다? 수소기체.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 자, 여기서 마지막 pH 변화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Cl2 이들은 우선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Cl2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 정도만 이 정도가 언급이 되지 이 정도까지 수능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했을까 봐 Cl2라고 하는 것이 물과 만나게 되면 HCl과 HClO, 염산과 하이포염소산이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산성이에요. 이들이 산성. 그래서 pH가 감소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 내용을 언급을 안 하셨다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언급하셨다면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확실하게 있죠. 주인공이. 누구? 그렇죠. 얘네들. 그래서 pH 증가라고 확실하게 이 요인에 대한 요소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도 갑시다. 이번엔 뭐 AgNO3 자,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gNO3요. 네, 질산은 이온을 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 NO3 마이너스 음이온,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 Ag 플러스 양이온.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3 마이너스가 전자를 잃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대신에 누가? 물 분자가 그래 내가 전자를 잃을게 4개의 H 플러스 4개의 전자 산소기체 발생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은이온 나는 내가 전자 얻으면 돼 이렇게 되셨나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전자 몇 몰? 1몰. 자, 그런데 보세요. 위에 플러스 극에서는 4개고 그렇죠. 여기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은 2로 맞춰볼게요. 2로 맞춰보면 1,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흘려준 전자가 몇 몰이었습니까? 1몰. 그러면 보세요. 전자 2몰일 때 산소기체가 2분의 1몰. 네, 선생님. 전자가 1몰이라면 얘는 얼마? 그렇죠. 4분의 1. 따라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누가? 산소기체 발생.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전자가 2몰일 때 은이 2몰만큼이 석출이 됩니다. 어때? 서로 같아요. 1일 때 1, 1몰에 Ag
석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pH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면 자, pH에 대한 변화 주인공 있네요. H 플러스의 요 요소로 인해서 pH 감소. 여기는 상관없음 요렇게. 자, 그래서 각 성분에 누가 몇 몰이 얻어졌는지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 또 복습 계속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CuSO4 볼게요. 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온화를 할 겁니다. 어떻게요? Cu 이가 플러스 SO4 이가 마이너스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는 SO4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 자, 마이너스 극으로 달려가는 아이는 Cu 이가 플러스 그렇죠. 양이온. 그런데 문제는 SO4 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 달려가도 이들이 산화하지 못하죠. 산화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누가? 물 분자가 그래 내가 대신 산화할게. 자, 그래서 4개의 전자를 내놓고 산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이런 반응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극에서 달려가 있는 구리 이온은 아니야 물 분자 안 해도 돼. 내가 이렇게 환원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마무리 뭐 하자고? 전자의 몰수 통일. 자, 전자 2몰인데 전자 4몰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2로 맞춰주기 위해서 2로 약분을 해주면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도 2, 여기는 2분의 1. 자, 보세요. 전자가 어때? 네, 선생님. 2몰이 했을 때 2분의 1몰의 산소가 나왔습니다. 전자 몇 몰? 1몰.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산소는 얼마? 그렇죠. 4분의 1몰이 되겠죠. 2몰일 때 2분의 1몰이므로 해당되는 산소는 4분의 1몰의 산소 기체 발생. 더불어서 pH에 대한 주인공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그렇죠. 바로 pH는 감소. 이렇게요. 자, 이번에 요거 볼게요.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네. 2몰일 때 1몰입니다. 그런데 전자 몇 몰? 1몰. 그렇다면 구리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몰의 구리금속 석출 변화 없음 이렇게요. 자, 따라서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마만큼의 양적인 관계가 성립을 하는지 그리고 pH에 대한 변화는 어떤지 시험 문제 나오나요? 그럼요.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도 나오고요. 학력평가 그리고 수능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여기서 골고루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요. 이 부분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화학 반응식이 여러 개니까 학생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학을 싫어하는 게 화학 반응식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잘하려면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빈 노트에다가 직접 쓰셔야 돼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거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개수에 대한 비교. 요것만 조금만 다져지면 그리고 대신에 많이 할 필요 없어. 지금 선생님이 언급했던 딱 3종류만 알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경우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화학 반응식 몇 몰 얻어지는지 그 내용만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분해, 이제 양적인 관계까지 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전기분해를 응용하는 사례도 아셔야 합니다. 전기분해를 응용하는 사례가 바로 전기, 도금인데요. 전기의 도움과 금속의 정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한테 은수저를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혹은 얘들아 선생님한테 은도끼를 만들어줄래?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배운 거 써먹으시면 되죠. 어떻게? 그렇죠. 선생님이 은수저를 원하든 은도끼를 원하든 선생님이 부탁한 그 물체에 뭐가 달라붙게 하면 되죠? 은이 달라붙게 하면 돼요. 말표는 은이 달라붙게 했다라고 그 이유로 은을 거기다 꽝꽝꽝 칠 거예요? 아니면 얘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산화환원 반응. 지금 전기분해에 해당하는 반응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도금할 물체이죠. 어떤 도금할 물체 내가 원하는 거기에 은이온이 자 내가 갈게요. 그래서 저 전자 얻어서 Ag라는 금속으로 석출이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물체의 은도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은판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은이온이 이 안에서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은이온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판에서로부터는 Ag가 Ag 플러스와 더하기 전자,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만 지어보면 이렇게요. 플러스극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금속 양이온의 공급원, 그 금속 양이온의 공급원에서 바로 뭐야? 양이온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요건,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그렇죠. 그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석출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반응이? 환원 반응이. 따라서 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Ag라고 하는 금속으로 석출이 되게끔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은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은이온 공급 그래 받으렴 나 가질게가 아니라 전해질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전해질은 도금시킬 금속이 녹아있는 도금액으로, 다시 말해서 도금액은 누구? Ag 플러스의 이온이 녹아있는 상태로 전해질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학교 교과서에 이 전기도금, 은도금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그림만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Ag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AgNO3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질산은이 되겠죠? 근데 이거 질산은으로 실험하면요. 절대로 예쁘게 은도금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은이 석출될 때 은이 차곡차곡, 여러분 보세요. 은반지 같은 은 귀걸이 이거 반짝반짝하죠. 왜냐하면 그 표면에 은이온이 달라붙어서 전자 얻어서 아주 차곡차곡 표면에 잘 도금이 되는 것이 은도금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질산은으로 하면 얘가 화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칠게 도금이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들이 막 듬성 그 금속판에 내가 원하는 어떤 수저나 아니면 도끼나 그 금속판에 굉장히 듬성 그렇게 석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곡차곡 예쁘게 차분차분 석출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난반사라고 하거든요. 빛이 쪼여지잖아요. 난반사가 일어나면 빛이 서로 막 반사하니까 우리 눈에는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금이 안 이루어졌어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질산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질산은 이온이 아니라 시안화 이온이다라고 해서요. CN-가 들어있는 그 이온으로 같이 있는 그러한 전해질로 하게 되면요. 그때는 굉장히 차곡차곡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시안화 이온이 들어있는 질산, 은이온의 용액은 사실 쓰지 않아요. 학교 현장에서. 왜냐하면 위험해요. 청산가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 학교 현장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시아나 이온을 잘 안 쓰고 실제로 도금할 때는 그 이온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실험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도금은 산화 반응, 환원 반응, 그리고 그 해당되는 이온이 들어있는 전해질 액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볼까요? 이번엔 금속의 정제입니다. 이럴 경우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구리,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는 구리를 사용했는데요. 구리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리를 어떻게 처음으로 출원을 하느냐? 돌멩이로부터예요, 돌멩이. 돌멩이에서 구리를 뽑아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굉장히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돌멩이로 한번 걸러낸 그 동을 우리는 조잡한 동, 조잡한 구리라고 하는 어원에서 조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불순물을 포함한 구리가 되는데요. 불순물을 포함한 구리와 순동, 순수한 구리를 이용해서 구리에 해당하는 석출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구리를 얻고자 하는 그 실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속을 정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불순물을 포함한 구리는 플러스 극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는 바람에 자, 보세요. 먼저 해당되는 구리는 이렇게 수용액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온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불순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우리 탈카나마 아라줄리 쭉 외웠던 내용 기억나시죠? 자, 구리 안에 아연도 있을 수 있고 철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거 이외에도 뭐 금도 있을 수 있고요. 백금도 이 안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들 안에서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큰 아이들은 같이 이온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온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이들에 해당하는 반응을 뭐라고? 산화 반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해당되는 각 이온이 이온으로 빠져나오게 되며, 자, 여기서 재미난 것은 구리를 포함해서 구리보다 반응성 큰 애들은 죄다 이온으로 빠져나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대신에 구리보다 반응성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 구, 수는 백금금 했던 것처럼, 자, 그 중에 선생님은 금과 백금을 두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산화되지 못해요. 산화되지 못하고 그냥 이 밑에 플러스극 아래 그냥 뚜둑뚜둑뚜둑 금속 상태로 석출돼서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금속인 그 상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플러스 극의 찌꺼기, 양극 찌꺼기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화학의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개의 이온이 수용액 안에서 놀고 있게 되거들랑 가장 반응성이 큰 애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야, 나는 양이온으로 있을 거야. 너 힘이 제일 약한 네가 금속으로 석출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 그게 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여기에서도 나오니까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르면 가장 반응성 작은 것이 구리이온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이 약하죠.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대신에 제가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 얘만 진행이 되어서 순동을 얇게 연결을 해두면 순수한 구리가 계속적으로 석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해질은 뭘로 쓰나요? 전해질은요, 해당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금속, 지금은 구리의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에 해당하는 이온이 녹아 있게끔 그 전해질의 요소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해에 해당하는 양적인 관계, 그 양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계산을 접목하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전기분해에 해당하는 응용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전기 도금과 금속에 대한 정제도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준비되어 있는 문제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전기분해 2015학년도, 2014년에 치러졌던 시험이었죠. 2015학년도 대수는 9번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은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하고자 한대요. 네, 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표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 NaCl, 그렇지, 수용액. 그럼 이들은 그렇죠, 이온화. 자, Cl 마이너스. 그러면요, 우리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나트륨 이온은 어디로? 마이너스 극이요. 염화 이온은 어디로? 플러스 극이요. 자, 이때 나트륨 이온이 달려가지만 이들이 전자를 얻기보다는 그 대신에 누가? 물 분자에게 야, 전자 좀 얻어줘. 네가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 진행되는 바람에 누가? 그렇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장면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입니다. 역시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때 염화이온 두 개가 전자를 잃는 산화반응 진행되면서 염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각각을 NaCl을 전기분해했을 때요, T초에서요, 네, OH-의 양은 0.01몰이다 이런 표현 줬어요. 자, 봅시다. OH- 선생님, 네,
얘가 2몰이면 얘는 1몰이고 얘는 2몰, 얘는 2몰입니다. 전자 2개, 전자 2개, 1몰, 그 다음 여기는 2몰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택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기억. 자, 기억은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 그렇죠. 수소기체. 자, 옳은 진술 니은아. 니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자, 염화이온 뭐가 되고 있나요? 전자를 잃고 있습니다. 무엇? 그렇죠. 산화반응. 자, 디귿탕.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0에서 t초 동안이요. 네. 흘려준 전하의 량. 네. 어떻게 되죠? 2개의 OH-1 때 전자가 2개였습니다. 2와 얼마? 2. 이렇게요. 그때 t초까지 OH-의 양이 얼마? 0.01몰. 그러면 전자도 2. 그러니까 얼마? 0.01몰의 전자. 자, 우리 전자 1몰에 대한 전하량 얼마? 1패러데이. 1패러데이 얼마? 96,500쿨롱.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0.01몰의 전자 96,500을 곱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와요? 자, 이거는 그래요. 965쿨롱이에요 라는 값으로 얻어지게 된다는 거. 자, 따라서 적절치 않았습니다. 뭐로 바꿔야 돼? 그렇죠. 965로 정정을 해두시기 바라고.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의 기억항으로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연관관계도 좀 정확히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0에서 지금 t초에서 OH-의 양이 0.01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까지의 관계도 같이 연관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 보세요. 2. 여기는 얼마? 1입니다. 수소기체의 양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수소기체의 양이요? 네, 얘가 2일 때 얘는 1. 아하, 그 말은 2분의 1에 0.01몰에 누구? 수소기체. 이렇게. 또 얘가 2일 때 얘는 1. 아하, 이것도 마찬가지. 2분의 1, 0.01몰에 누구? Cl2.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굳이 전하량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각 성분 기체에 해당하는 몰수도 연관관계로 개수로 정확하게 관계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복습하면서 요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2013년에 치러진 모의평가 12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꽤 좋은 문제예요.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살펴봤더니 그림 가는요, 아연과 은을 전극으로 하는 화학전지를,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전지로 숟가락을 니켈 도금하는 장치를 표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보세요. 쭉. 가는 뭐죠? 가는? 그렇지. 뭐야 얘들아? 그래, 이건 바로 전지예요. 전지. 화학 전지. 자, 나는 뭐죠? 그 전지를 써서 니켈 도금을 하고 싶대요. 뭐죠? 전기 도금입니다. 자, 전기 도금은요, 전기 분해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했던 내용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지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아연과 누가 있어? 은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마이너스 극이고 누가 플러스 극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판단할 때 뭘로 해야 되지? 그렇죠. 아연과 은에 해당하는 표준 환원전이 그들에 관련돼 있는 이들의 전위값을 보고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거. 그래 놓고 한번 볼게요.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이 0.80, 아연이 마이너스 0.76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바로 나오지만 혹시나 만약에 잘 느낌이 안 와닿거든 요렇게 하세요. 어떻게? 지금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두었을 때 수소였습니다. 네. 그럴 때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마이너스 0.76은 누구? 그렇죠. 아연 ZN. 그 다음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건 얼마? 그렇죠. 플러스 0.80 AG 이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전지전이에서 어떤 논리로 가능했었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러스 극 환원 반응,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갈수록 산화 반응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벌어지는 전위 차이, 그때 벌어지는 전위 차이가 바로 표준 전지 전위다라고 했던 부분. 아하, 이노트 전지 값은요, 네, 누구한테서 누구 거?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거. 0.80에서요. 네. 마이너스 0.76을 해주면 되어요. 그 값이 얼마입니까? 1.56입니다. 요렇게. 되셨나요? 따라서 아, 선생님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여기에서 아연판이 마이너스 극, 그렇죠. 은판이 플러스 극. 자, 여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왼쪽에 비커가 이렇게 두 개 있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또 실수해.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기분해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비커 두 개에다 연결하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이렇게 했던 패턴을 기억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라고요. 뭐죠? 자, 여기는 보세요. 요 하나의 통째가 이거 전체가 다 전지입니다. 전지. 전지니까 전지. 전원장치 그대로 연결한 거예요. 그대로 꽂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는 것만 조심히 다뤄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따라서 이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선생님이 갖고 온 이유가 화학전지 배웠던 것과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 분해, 전기 도금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의 표본에 하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면서 자, 선생님이랑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기억항. 자, 가의 전지에서요. 네. 자유에너지 변화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죠? 자, 가. 전지전이 구해봤더니 1.56 나왔고요. 선생님, 우리 이거 델타 G 할 줄 알아요. 이거 뭐였죠? 마이너스 NF E 너트였습니다. 너트.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너트다라고 하는 거 플러스 값 나왔습니다. 아, 이거요.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전지로서의 타당함. 자, 그 다음에 니은항. 나의 니켈 전구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볼게요. 전기분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산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뭐가? 니켈이요. 네. 자, 전자를 내놓으면서 니켈 이온 공급. 왜? 나는 지금 곧 뭐 할 거야? 니켈로 숟가락을 도금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 다가가야 될 아이들은 누구? 양이온, 니켈이온. 얘네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서 전자를 두 개를 얻어서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석출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요. 니은아, 나의 니켈 전극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네, 선생님 여기 썼어요. 무슨 반응? 전기분해에서의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 산화 반응. 그래서 산화 반응에 대한 진술, 맞는 진술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디귿항 볼까요? 이번에는 자, 요것도 이제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가에서 아이언이 얼마? 네, A몰 반응하면. 자, 가에서 아이언이 A몰 반응하면. 보죠. 지금 여기 가 반응에서는 마치 다니엘 전지처럼 아이언이 ZnE가 플러스와 전자 두 개 내놓는 산화 반응으로 자, 반면에 AgNO3에서는 두 개의 Ag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Ag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언이요. 두 개, 지금 두 개의 전자를 내놓으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전지가 구성되었고 그 상황에서 니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자 2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자면 아연이 A몰 반응하면 니켈도 똑같이 전자의 몰수, 니켈 변함이 없다고요. 똑같이 이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에서 몇
몰에 니켈이 숟가락이 도금된다? 그대로 A몰. 자, A몰로 정정해 두시길 바라고 정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그렇죠. 기억과 니은만 있는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2010학년도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분해, 전기도금. 지금 이 표현, 그렇죠. 불순물이 있는 어떤 금속의 정제에 관련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살펴보시면 다음은 전기분해를 이용해서요. 철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막대로부터 순수한 구리를 얻고자 함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표준전지 전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표준전지 전이를 놓고 봤을 때 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 플러스 0.34. 그냥 이온으로 안 쓰고 기호로만 쓸게요. 철이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0.45입니다. 구리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리도 빠져나오지만 철도 빠져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석출이 되는 입장에서 철 어때요? 구리보다 표준 환원 전이가 더 아래쪽에 있다. 산화 반응 잘하려고 하고 환원 반응 어려워요. 위쪽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환원 반응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억항. 자, 먼저 순수한 구리의 전극은 순수한 구리의 전극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원 반응. 자, 뭐가 돼야 되나요? 네, 구리 이온이 다가가서 전자를 얻어서 구리라는 금속으로 석출되겠어요? 그렇죠. 환원 반응 일어나려면 양이온이 다가가려면 마이너스 극, 이쪽이 플러스 극.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진술은 옳은 진술로 고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은항. 철은 수용액 내에서 어떻게 있나요? 그대로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자, 여기 중요하죠? 10A에 대한 전류를 9650초만큼을 흘려줬대요. 그러면 요건 어떤 상황이냐? 10 곱하기 9650을 해야지만 전하량 얻어지게 되겠죠? 96,500쿨롱입니다. 자, 우리 96,500쿨롱 익숙해요. 이제 전자 몇 몰? 그렇지. 전자 1몰의 양.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구리가 석출되는 그 과정 속에서 화학 반응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전자가 2몰이 흘러야지 구리가 1몰이 얻어집니다. 전자가 2몰, 구리 1몰. 그런데 전자가 1몰이라고 얘기했으므로 구리라는 금속은 얼마? 2분의 1몰이요. 근데 그때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것을 몰수로 주지 않고 질량으로 줬습니다.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전환해라. 2분의 1 곱하기 원자량 64를 곱해주세요.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32가 얻어지더라. 따라서 이들은 64g이 아니라 얼마? 32g에 해당하는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정정해 두시고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이 있는 정답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같이 보석 같은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전기분해는 특히 전지도 잘 나오지만 전기분해도 꼭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산화환원 평형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문제를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지 그리고 전기분해. 특히나 전기분해는 지금과 같은 양적 관계를 다룬다라고 두신 것이 더 정확하게 되겠죠.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언급했던 양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pH의 변화 혹은 그들 안에서 몇 몰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화학식의 맥락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2번처럼 전지와 전기 분해도 함께 묶어서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평형이 끝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평형을 했죠. 화학평형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개정교육과정 안에 모든 것을 넣어서 다 소개가 된 내용인데요.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요. 왜냐하면 단원이 좀 짧거든요. 자, 화학반응에 관련돼 있는 속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